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분석일지 주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 SDV 전환 관심 고조, 소프트웨어 검증 핵심 기업 수혜 기대. 네, SDV 또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 눈에 띄는데요. 연초에 진행됐었던 CES 2024가 또 슈어소프트테크와 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이번 비즈니스 이슈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미 CES 2024가 지나긴 했어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가져왔는데요. CES 2024는 1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150여 개 국가에서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제 한 3,500개 기업이 참가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좀 집중됐었는데요. CES 2023 그 모빌리티 부분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였다면 이번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그리고 SDV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는 약자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과 같이 운용체제, 즉 OS를 갖춰서 차량 안팎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운행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가 차다, 그냥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 그룹의 SDV 체제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가미됐을 때 앞으로 크게 변하고 또 편안해질 수 있는 일상들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CES 2024 이슈로 인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안전검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문별로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먼저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면 2002년에 설립되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 솔루션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 검증 솔루션. 이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의 오류 검출을 자동화하는 검증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 검증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모듈 구성의 상호작용 테스트를 위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 검증 솔루션이 있는데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코딩 전 모델 단계에서 오류를 검출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이 있는데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은 2024년 기준 코드 검증 솔루션이 한 39%, 그리고 시스템 검증 솔루션 22%, 모델 검증 솔루션 약 8%,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 16%, 그리고 기타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코드 검증 솔루션 비중이 40%가량으로 가장 높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기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매출 현황까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 모델부터 운용 시스템까지 개발, 검증,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 기업 중 동사의 경쟁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사업 모델 중에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동적 테스팅과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와 동작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술인 화이트 박스 테스팅은 고객의 각종 민감한 사업 정보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게 받게 될 수 없다라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코드 검증 시장을 초기에 선점한 동사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외에도 항공, 우주, 로봇 등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안정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코드 검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제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비중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 73%, 국방 우주 항공 분야에서 13%, 원자력 에너지 한 4%, 그리고 신사업 및 기타 부분 약 10%로 첨단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동사의 서비스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시스템 알고리즘에 대한 시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중요한 첨단 사업향으로 계속해서 추가 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에 또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화가 되고 있는 단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뿐 아니라 우주 항공과 로봇까지 앞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자동차입니다. 네. 이동 수단에서 전자기기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데요. 스마트카 시장 현황과 또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수혜 포인트까지 알아볼까요? 네. 동사의 주요 매출원은 자동차 부분인데요. 자동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한 73% 정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 수단에서 전자기기로 인식이 되면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엔진,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성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하면서 자율주행 등 편리성을 높여주는 스마트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켓 U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은 2022년 57억 5천만 달러에서 2032년 265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약 10년간 5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자동차는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드 오류 검정 및 테스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동사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상장된 이후에 5월에 15,000원 부근까지 14,900원이 역사적인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가파르게 하락한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CES 2024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고, 가장 상장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했던 것은 갭 하락하고 나서 쭉 추세적으로 하락했었던 9월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2대 주주이자 핵심 고객사인 현대차가 보유 주식을 절반가량 매각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분도 매각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후의 추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슈어소프트테크에 투자한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 9월 5일 상장 이후에 4개월의 보호 예수가 해제된 시점에 2대 주주이자 핵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가 보유 주식 770만 주 중에서 절반인 385만 주를 시간을 대량 매매로 매각하면서 우려가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추가 지분 철회가 없었고 본 사업을 좀 순항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문의해본 결과 회사에서도 큰 문제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 7.46%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검증을 넘어서 AI, 빅데이터 검증까지 확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시장도 좀 알아보고 또 이 기업의 주요 기술 사업도 살펴볼까요? 네, 단순 소프트웨어 검증을 넘어서 AI나 빅데이터 검증 사업까지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연구기업 MVI가 발표한 한국 인공지능 시장 가치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2년 20억 달러 정도에서 2032년 약 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 2023년 8월 7일에 229억 원의 빅데이터 전문기업 모비젠 지분 43.7%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고 AI 빅데이터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SDV의 필수적인 요소인 차량 빅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활용에 있어서 동사와 모비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존 자사 검증 솔루션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면서 AI 검증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에서 자사 플랫폼 기반의 IoT 빅데이터로 확장한다는 전략이고요. 모델 기반 개발 검증 사업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모델을 먼저 개발하고 코드로 변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 기반 개발 및 검증 시장은 2028년 약 3,9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2023년 4월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SDV 전환 가속을 위한 MDB, 즉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을 발족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동사는 현대차 그룹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빅데이터 검증뿐만 아니라 MBD라는 분야입니다. 모델 기반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MBD가 SDV 전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현대차 쪽과 함께 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를 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동차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등 안전 요구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검증 및 테스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 검증은 고객의 민감한 사업 정보와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선점한 동사가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첨단 사업, 우주, 항공, 그리고 원자력 등에 이제 적용될 수 있겠고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사전 테스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2023년 8월 빅데이터 전문 기업 모비젠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자사 검증 솔루션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IoT 서비스로 확장이 전망됩니다. 이제 동사의 2024년 영업 실적은 매출액 1,066억 원, 영업이익 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그리고 1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 체제에 있어서 차량 소프트웨어 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첨단 산업군의 지속적인 고객사 확대가 나타날 것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의료나 조선, AI 분야도 이제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13,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적 고성장에 비해서는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올해 실적 예상치 아까 말씀해주신 영업이익 기반으로 봤을 때 네. PER 한 20배 정도 나오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네. 큰 PER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리서치 아름의 전망이고요. 올해 실적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SDV 체제 전환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해보자.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했고요. 현재 주가는 6,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파이버 프로 유럽 중동에 이어 아시아까지 총통 선거 이후 대만 해협의 감도는 긴장감. 새해도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 계속되면서 아시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 비즈니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두 개의 전쟁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금에도 이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요.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공격 행위를 지속하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최근 미국과 영국이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이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주석이 당선되면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운이 확산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에 상장된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방산 관련주 가운데 파이버 프로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네. 이 기업은 광계측 전문 기업입니다. 이 핵심 기술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요. 어떤 제품,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파이버 프로는 1997년에 설립된 광계측 전문 기업으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2022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의 광섬유 실험실이 기업의 모토이며 평광 제어 솔루션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집적 광학 소자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편광 제어 기술은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며 나가는 성질인 편광을 제어하는 것으로 동사는 광 신호 처리 및 해석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한 사업 부문은 첫 번째로 광섬유 관성 센서와 관성 측정 장치, 두 번째로는 PLC 기반의 광소자, 세 번째로는 광 계측기기, 네 번째로는 분포형 온도 센싱 시스템, 다섯 번째는 융합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산과 우주 산업의 광섬유 관성 센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의 PLC 기반 광소자, 온도 센싱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면서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광섬유 관선 센서, 그리고 관성 측정 장치가 61%, PLC 약 12%, 광 계측기기 10%, 온도 센싱 시스템 9%, 기타 8%로 추정됩니다. 네, 그 빛으로 무언가를 파악해서 관련한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납품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온도 센싱 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광 제어 기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요 사업 가운데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측정 장치가 있는데요. 이 기술 알아보면서 시장 전망해 주시고요. 또 이 기업이 어느 쪽으로 타겟을 해서 이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관성 측정 장치 같은 경우가 물체의 자세와 방향 그리고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제 단위 시간당 변화한 각도, 즉 각속도만 측정하는 제품을 자이로스코프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가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제 해당 관성 측정 장치에 부가 회로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관성 항법 장치가 되며 차량, 선박, 항공기, 유도무기, 인공위성, 로봇 등의 정말 첨단 분야에는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 정부의 무인 운송수단, 즉 UAM 규제 완화로 해당 사업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광섬유 관성 센서 그리고 관성 측정 장치 시장은 2020년 26억 달러에서 연평균 4.8% 성장을 보이며 2030년 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타겟 시장은 군수 시장과 항공 우주 시장으로 하이엔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수 시장에서는 이제 동사가 국내 방산업체들의 관성 센서 분야 제1 협력 파트너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도무기나 체계 자세 제어, 전투 차량 항법, 무인 차량의 항법 및 자세 제어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주 매출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수 시장 특성상 정부의 국방 계획에 연계되면서 2029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유럽, 중동 등 해외 수출 체결 시에는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 쏘아 올릴 위성이 약 130여 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항공 우주 시장에서도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위성 시스템 개발 업체 세트랙 I와 자세 획득 장치 개발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성 측정 장치라는 것이 방산 기업에 납품이 되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9년까지 수주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국방 계획에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어. 매출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이 담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유럽이나 중동 쪽의 수출, 그리고 여기에 또 위성 시스템 쪽으로도 네. 앞으로 위성 쪽으로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이 두 분야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는 PLC도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LC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현황 네.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이제 PLC 기반의 광소자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광파장 신호를 분리하고 다중화해서 초고속,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자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통신용
통신용 광송수신기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AI 시대 도래가 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해당 제품의 수요도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현재 40GB, 100GB 광송수신기에 탑재되는 칩을 생산하고 있고 200GB 이상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쪽에도 들어가는 통신용 트랜시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네. PLC인데요. 뿐만 아니라 분포형 광섬유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재난 안전체계 구축의 필수 요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포형 광섬유 센서가 뭔지도 알아보고요. 현황 알아볼까요? 네. 이제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케이블을 센서로 활용하면서 환경 및 구조물의 변화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싱 기술입니다. 이제 해당 센서는 긴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데요. 전력망이나 송유관, 가스관, 철도망 등의 온도, 변형률을 측정하면서 화재나 균열,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포형 광섬유 센서는 크게 온도 감지 시장과 진동 감지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동사는 분포형 온도 감지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됐고 이제 현재 파이프 가스 유출 및 화재 감시 그리고 공동구 화재 감시 이런 부분을 이제 감시 모니터링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장 외에도 누출 탐지, 해양 감시, 원격 온도 통제 등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정말 흥미로운 게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시대에 관심이 많은 분야에 다 발을 들이고 있는 네, 맞습니다. 기업이에요. 방산, 데이터 센터, 또 재난 안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여기에 양자 암호까지 더합니다. 양자 암호 관련 정부의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수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 기술 현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양자 정보 통신을 이제 미래 핵심 기술로 판단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가 발표한 연구 개발 예산은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4.6% 삭감이 되긴 했지만 네. 양자 기술만큼은 주요 사업으로 판단하면서 33%가량 투자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양자통신 관련 R&D 예산은 약 1,285억 원 편성돼 있고요. 파이버 프로는 이제 양자 암호 통신용 계측기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리튬 니오베이트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계측기와 리튬 니오베이트 이 회사에서 또 하고 있는 쪽인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하면서 네.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이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광계측 전문 기업으로 군사용 유도무기 그리고 전차 등에 탑재되는 관성 항법 장치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렉스원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성 항법 장치는 방산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우주선 등 항공 우주 산업에도 활용되며 로봇이나 UAM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 통신용 광송수신기의 핵심 부품인 PLC 기반 광소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네 번째로는 양자 암호 통신용 계측기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리튬 니오베이트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287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그리고 한 7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국내 광섬유 센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방산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미래 사업군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제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5,625원을 제시드립니다. 또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CB나 BW 등 오버행 출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의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유망한 산업 쪽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